안녕하세요. 시애틀 뉴스타 부동산의 이상원입니다. PPP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많은 궁금증들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SBA에서 한글로 답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모기지, 이자 금액,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월세나 임대비용, 그리고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공공요금 중 커버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며 커버기간에 지불한 금액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24주치 커버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5월 4일에 4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4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기간 전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커버기간에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커버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 지불한 금액이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날짜가 커버기간 이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대출자의 24주치 커버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10월 6일에 9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9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체급여 커버기간은 급여 비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버기간은 항상 대출기관이 PPP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에 시작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커버기간에 지불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이어야만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인건비의 경우에만 대체급여 커버기간 사용을 선택해 격주나 더 자주 발생하는 급여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의 사업 모기지에 지불한 이자 비용이 대출 상환 감면 대상입니다. 무담보 신용에 축적된 이자는 그 대출이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발생한 무담보 신용에 축적된 이자에는 PPP 대출금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임대 계약이 2020년 2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만료되며 이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 계약에 따라 커버기간에 지불한 임대료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2020년 2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리파이낸스 되는 경우 리파이낸스된 모기지 대출에 따라 커버기간에 지불한 이자 지불금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2015년 3월에 소매 공간을 위한 5년치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해당 임대계약은 2020년 3월에 갱신되었습니다. 대출자의 PPP 대출 상환 감면을 판단하는 목적상 2020년 3월에 갱신된 임대계약은 2020년 2월 15일 전에 유효한 상태였던 기존 임대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계약에 따라 커버기간에 지불한 임대료는 대출 상환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교통보급용 서비스란 주와 지역 정부가 평가한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뜻합니다. 대출자가 지불한 해당 수수료는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급 비용, 유통 비용, 그리고 총 수입액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요금, 청구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